나는 38년을 참았고 그 사람은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동창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38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래 식은 국물을 다시 데우고 있었습니다. 국물은 데워졌지만 집은 그대로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놓여 있었고 TV 화면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 4시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었고 복도를 지나갔고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고 밥을 먹었고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에 국을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국을 떴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있었냐고. 그 사람은 국을 한 번 더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매주 금요일마다 나갔습니다. 동창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의 옷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였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고무장갑을 낀 손에 그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빨래통에 그 옷을 넣었습니다. 세제를 부었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거품 사이로 그 향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사람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씻는 동안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올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만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 달치가 넘었습니다. 오늘 좋았어. 다음엔 언제 볼까? 보고 싶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참는 사람이 되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그 사람 몰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동창회 자주 가네요.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주로 오는데요? 그 사람은 이번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에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숟갈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옷을 뒤졌습니다. 그 사람이 잠든 후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친구들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 만났다고 했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6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외투를 걸쳤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관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그 사람은 앉지 않았습니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편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고 그 사람은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출구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한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나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여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저는 식당 유리창을 봤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정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멈칫했습니다. 앉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그날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말을 줄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릴 때도 저녁에 설거지를 할 때도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거실에 있어도 우리는 각자의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나갔습니다. 금요일마다 나갔습니다. 이제는 토요일에도 나갔습니다. 일요일에도 나갔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그 사람 옷에서는 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빨래를 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세제를 더 많이 부었습니다. 거품이 넘쳤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명절도 아니었고 주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봤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딸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나갔어. 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냈습니다. 딸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해. 저는 앉았습니다. 알아. 딸은 차를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알아낸 거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창회 이야기를, 여자 이야기를, 식당 이야기를. 딸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증거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휴대폰은? 비밀번호 바꿨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엄마 이혼해.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 아니어도 해야지.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어. 38년 동안 엄마만 참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뒤로 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참지 마. 저는 딸의 팔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딸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다가 딸을 봤습니다. 멈칫했습니다. 왜 왔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 그 사람은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매주? 그래. 딸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엄마가 다 알아.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딸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거야?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은 그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됐어. 딸은 저를 봤습니다. 됐긴 뭐가 돼. 아빠 저거 봐. 아직도 발뺌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자.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 간 다음날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식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은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오후 2시쯤 그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나가야 돼. 또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금요일도 아닌데. 그 사람은 신발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약속 있어. 누구랑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자꾸 물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 자꾸 나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내일이야. 38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 늦었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슬리퍼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세웠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을 봤습니다.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오늘도 보고 싶어.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습니다. 뭐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그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내 휴대폰 왜 봐?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휴대폰 왜 보냐고요? 그 사람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생활이 있어. 사생활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38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사생활이 있어요. 그 사람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이래? 왜 이러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래요?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이에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창이야. 그래서요? 그냥 친구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가 매일 보고 싶다고 문자예요. 그 사람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야?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38년 동안 나한테 보고 싶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그 여자한테는 매일 만나요.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놓아. 대답하고 가요. 그 사람은 문을 밀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문이 저와 그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놓으라고. 싫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을 쳤습니다. 나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오라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예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3시 역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이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없었습니다.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는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 달쯤요. 동창이에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8년 만에 만났다면서요. 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 이야기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래요? 나에 대해서. 여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요? 네, 그냥 오래 결혼 생활했다는 것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도 이것도.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3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자가 사진을 봤습니다. 38년 전 우리도 저렇게 웃었어요. 38년 동안 저는 그 사람 밥 했고 빨래했고 집 지켰어요. 아이 키웠고 그 사람 부모 모시고 아플 때 간호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8년 만에 만난 당신한테는 매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냐고요.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8년 후에도 그 사람이 당신 옆에 있을지.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걸레에 묻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빨았습니다. 물이 탁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반찬을 집었습니다. 삼켰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멈칫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여자 만났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야기 나눴어요. 그 사람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나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다더군요.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나는 그날 끝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 사람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열어봐.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이야기해요. 지금 해야 돼. 피곤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도 덮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내렸습니다. 한 잔만 내렸습니다.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밥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잔을 씻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나한테 이럴 거야? 저는 물을 잠갔습니다. 그 사람을 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랬어요. 그 사람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간다. 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패를 받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습니다. 책장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이혼 상담 신청하셨죠? 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38년입니다. 자녀는? 딸 하나요. 재산은요? 아파트 하나 예금 조금요. 변호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저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외도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증거 없이는 힘들어요. 알아요. 그럼 협의 이혼을 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가 동의할까요?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대화를 해보세요. 합의점을 찾아야 해요. 저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법률사무소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혼 상담 받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믿어. 진짜 끝낼 거야. 그 사람이랑.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그 사람을. 38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요. 기회를 줘. 일어나라고요. 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나쳐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생각 좀 해봐.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이야. 38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 열어줘. 제발.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나는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사과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문 앞에서 거실에서.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다음날 저는 같은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이번에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줘요? 여자는 눈을 붉혔습니다. 증거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부인에 대해서. 저는 여자를 봤습니다. 뭐래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감정 없대요.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습관이래요. 네. 그리고 뭐요? 나이 들어서 혼자 있기 싫대요. 그래서 이혼 안 한대요. 저는 봉투를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사람은요? 울면서 붙잡았어요. 진심이라고 날 사랑한다고. 저는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믿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믿어요. 이제. 그럼요? 전 떠나요. 이 동네 떠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죄송했어요. 정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렸습니다.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봉투를 건넸습니다. 딸은 열어봤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 딸은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준 거야? 그 여자가. 딸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왜? 헤어졌대. 그 사람이랑. 딸은 웃었습니다. 꼴 좋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이혼 진행할 수 있어.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사람을 마주 앉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이제 증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준 거야? 그 여자요. 그 사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헤어졌대요. 당신이랑.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말 들었대요. 나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습관처럼 산다고. 그건 변명하지 마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명하세요. 그 사람은 서류를 봤습니다. 안 돼. 왜요? 이혼은 안 돼. 저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싫으면 재판 가요. 재판? 네. 증거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38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나는 그날 해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사과했습니다. 매일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안 보여. 뭐? 어디 간 거야? 몰라. 집에 없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아봐야겠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사람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댁이시죠? 네, 형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어디요? 병원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술 많이 드시고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내일이야. 저는 그 사람 옆에 섰습니다. 술 마시고 쓰러지는 게 당신 일이에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술은 끊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들었죠? 들었어. 왜 이래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만은 안 돼. 제발. 왜요? 혼자 못 살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8년이 지워져요. 그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명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딸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어.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저는 딸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아니야. 엄마는 잘하고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서명할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합의서 서명할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진심이에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뭔데요? 아파트는 내가 가져. 예금은 반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뭐요? 딸한테 말하지 마. 내가 왜 이러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요. 그 사람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나는 그날 자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끝났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저는 딸을 봤습니다. 괜찮겠어? 당연하지. 환영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38년 동안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만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그 사람이 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싣는 저를 봤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저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네, 혼자 살 수 있겠어?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당신보다는 잘 살 거예요.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겠지. 저는 상자를 차에 실었습니다. 마지막 짐이었습니다. 그럼 잘 살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저녁에는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이 요즘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혼자 사니까 힘든가 봐요. 술도 많이 드시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응. 뭐래? 힘들대. 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엄마 동정하지 마. 자업자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 때문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신 갔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어. 그래? 엄마 찾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것 같아.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너무 늦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혼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했어. 잘 살아.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날 완전한 끝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올랐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밥을 나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산책을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 네, 나는. 그럭저럭. 저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 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용서할 의무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저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이었습니다.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이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5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공원 한 바퀴 걸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분은 웃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거든요. 저는 그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나오시면 돼요. 그분은 제 손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절대. 딸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졌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응. 나도 알아. 저는 이제 압니다. 38년을 참는 것보다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손주를 돌보고 웃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없이도 아니 그 사람 없이 더 잘 살아갑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진짜로 자유롭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